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규정이 바뀌면서 그 기타 소득도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매번 원천세 신고하면서 간이지급 명세서 얘기도 뭐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혹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 간이지급 명세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원래는 제출하지 않았었죠. 2월에 한번 1년치를 모아가지고 지급 명세서 요거 하나만 제출하면 됐었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요게 바뀌면서 기타 소득도 매월 제출을 하는 걸로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국세청 자료거든요. 보도 자료인데 이 기타 소득,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연료나 아니면 자문료나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고 있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예 기간으로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죠. 24년 기준으로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월 한 3만 명 정도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해요. 꽤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제는 기타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의 이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기타 소득을 모든 기타 소득에 대해서 다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기타 소득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연이나 자문 등의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 사업자는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 요게 이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거든요. 그래서 뭐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는 경우, 아니면 뭐 라디오나 TV 방송 등에서 뭐 해설이나 연기의 심사 등 뭐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뭐 고용 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요런 인적 용역에 관련된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요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는 사업소득처럼 이렇게 매월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하시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을 합계해가지고 그 지급명세서 2월에 제출하는 그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 홈택스에서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일단 뭐 사업소득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 홈택스 화면에서 여기 지급명세 자료공유법인 여기 들어가시면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화면이죠. 요런 화면인데 우리 여기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세요에서 사업소득 지급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요거를 선택하고 상세 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좀 봐볼게요. 모든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인데요. 사실 기타 소득은 약간 사업소득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요. 요거 중에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해설이나 계몽,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요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외에도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만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고요. 따라서 왜 기타 소득 중에 뭐 복권 당첨금이나 아니면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되어 사용을 일시적으로 하고 대가로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 1회에 지급 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1월에 발생한 인적 영역 기타 소득에 대해서 3월에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1월에 일한 대가를 3월에 지급했다 그러면 간이지급 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인데요. 간이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3월에 받았다 그러면 지급일은 3월이 되니까 그 다음 달인 4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 연간 한 번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 이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계속 제출했다 그러면 다음해 2월 말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용역 중에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고요. 또 어떨 때는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계속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지불한다 그랬을 때 그 강연자가 완전히 그 강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번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연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사업소득에 해당될 거고요. 일시적으로 강사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렇게 강연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자문이나 고문역을 두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요 간이지급 명세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